안녕하세요. 영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열람 내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는 예전에 그 종이 등기부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부가 다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를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 그 등기 기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기록에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자, 예컨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한 개의 부동산 내지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두 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는 물론 일반 건물이 있고 특수한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일반 건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 뭐 상가주택이라든가 공장 건물, 창고 건물, 뭐 상가 건물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 한 개 동 이것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상가주택, 공장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특수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예컨대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단지 내에 103동이 있다고 하면 103동이 한 개의 동의 건물인데, 자, 여기에 그 내부에 뭐 203호, 304호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 건물로서 각 호실이 있죠. 그러면 203호라는 호실, 그 호실 자체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각 호실을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분 건물이 집합돼서 한 개의 동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구분상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어서 편성할 때는요, 이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한 개의 등기부를 만든다든가, 집합 건물 한 개의 동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만드는데, 자, 토지 같은 경우는 각 필지가 있죠. 자, 그 각 필지에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 지번이죠. 그래서 각 지번별로 등기부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건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은 일동의 건물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즉 건물별로 따로 한 개의 등기부를 만들어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이제 다르겠죠. 집합 건물은 각 호실이, 즉 구분 건물 각 호실이 한 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어서 편제해 놓게 되면은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부동산 등기부는 공적 장부로서 등기관이 보존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이 볼 수 없다면 어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기록의 공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고요. 두 번째 등기부 열람이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은요, 그 등기된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명은 이제 서면으로 해주기 때문에 증명서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는 이 등기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증명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등기 기록 내지 등기 내용이 그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은행에서 뭐 대출 받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든가 또 어떤 국가기관에서 필요해서 또 관공서에서 필요해서 이런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출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등기상 증명서에는 첫 번째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기상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등기상 전부 증명서는 등기된 내용의 전부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자, 등기상 일부 증명서는 등기된 내용의 일부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등기부 등본, 그리고 등기상 일부 증명서를 등기부 초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등기부 열람이 있는데요. 자, 열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은 원래는 옛날 같은 그 종이 등기부로 냈을 때는 등기관이 그 종이 등기부를 가져와서 눈으로 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 등기부가 열리고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만 보면은 좀 뭔가 좀 2% 부족하죠. 그래서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프린터로 출력할 때 등기상 증명서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든가 등기상 일부 증명서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등기부 열람이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 아니죠.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당연히 증명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등기상 증명서 발급 내지 열람에는 등기부 등본과 등기부 초본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기부 등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하고 등기부 초본은 등기상 일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자, 이 등기부 등본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소사항 포함이 있고 현재 유효사항이 있습니다. 자, 말소사항이라는 것은요, 그 등기 내용이 효력이 없어서 즉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된 것이 있고 또 필요 없어서 말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재 유효사항이라는 것은 이 말소사항은 제외한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현재 유효사항을 거의 다 발급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게 되면은 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다 현재 유효사항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편리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초본에는 현재 소유 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현재 소유 현황을 알고 싶을 때 초본이로서 이거를 발급받는 것이고, 자, 특정인 지분.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면, 즉 부동산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면 각 자기 지분, 즉 몫이 있죠. 그래서 이 그 공동 소유로서 그 등기가 돼 있다 하면은 예컨대 이제 A, B, C, D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지분으로 등기돼 있고, 뭐 A가 자기 지분을 또 갑이란 사람에게 또 팔고, 아니면 갑이란 사람이 A의 지분을 상속받고, 또 그 B의 지분을 또 뭐 을이란 사람에게 또 팔고, 또 을이 또 나중에 또 지분을 쪼개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팔 수도 있고, 또 자기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이렇게 쪼개져서 상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지분을 알고 싶을 때 이 특정인 지분 초본을 신청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분 취득 이력을 알고 싶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분이 계속 바뀌었을 때 어떤 특정인,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인 공유자의 지분을 그 바뀌는 과정을 알고 싶을 때 지분 취득 이력으로서 등기부 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별로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 중에서도 이 말소사항 포함보다는 현재 유효사항을 많이 발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등기부 열람 내지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열람 내지 발급을 받으면 될 텐데, 자, 그 열람 내지 발급을 받으러 와서 자기가 그 절차를 모르면은 거기 직원이 안내해 준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요즘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이제 열람 내지 발급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무튼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열람 내지 발급받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게 되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쯤 보면은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자, 잠시 확대해 볼게요. 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자, 발급은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열람하기는 눈으로 열람하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열람하기는 수수료가 700원, 발급하기는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람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람하기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자, 간편 검색, 소재 지번호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뭐 고유 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소재 지번 이것을 찾든가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데요. 자, 소재 지번호로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구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의 종류는 건물과 토지가 있고요. 자, 건물의 특수한 경우로 집합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일반 건물에 딛고 서 있는 토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그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면 되고, 집합 건물은 여기 집합 건물, 토지는 여기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은 여기 건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집합 건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집합 건물은 그 대지, 즉 토지와 함께 집합 건물 등기부에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만 선택하지 토지와 건물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 건물 선택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집합 건물에 있어서 예컨대 아파트에 203호 등기부를 떼보니까 거기에 뭐 별도 등기 있음 이런 표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합 건물 등기부에 각 호실의 등기부를 떼는데 거기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건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도가 있는데요. 특별시, 그리고 무슨 동, 이렇게 적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지번위로 찾기이기 때문에 지번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검색한, 이 부동산 내지 건물에 대해서, 열람하겠다는 이제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자,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거 전부라고 써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있고 등기상 일부 증명서가 있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증명서는 등기부 등본이고 일부 증명서는 등기부 초본이죠. 자, 물론 저는 열람을 선택했는데도 이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람도 등기상 증명서 형식으로 발급된다 했죠. 다만 그 증명문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현재 유효사항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사항을 많이 발급 내지 열람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가 있죠. 자, 일부는 이제 초본이죠. 초본, 등기부 초본, 즉 등기상 일부 증명서입니다. 거기는 보시면 현재 소유 현황이 있고 특정인 지분이 있고 지분 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부를 선택하고, 즉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에 대한 열람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 공개 여부 선택하는 얘기인데, 자, 이 미공개로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았는데 아니면 열람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상.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 결제를 누르게 되면, 자, 회원으로 로그인 하라는 부분과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비회원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자,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이제 일단 자기 본인의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무 비밀번호,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하나 이제 입력하고요. 4자릿수로. 그리고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결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결제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이체, 그 다음에 선물 전자 지급수단, 그 다음에 4번째 휴대폰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금융기관 이체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금융기관 이체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게 금융기관 이체 선택한 부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 동의가 있습니다. 전체 동의 누르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하라는 조그만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결제, 간편 결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결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할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이제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은행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 숫자 입력하고, 그리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를 누릅니다. 자, 이제 결제를 누르게 되면 결제 성공 확인이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그게 이제 여기 확인을 누르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 해당 건물에 대한 소재 지번이 나오고, 그 열람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소재 지번이 나오고 열람이 있죠. 그래서 이 열람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자, 액세스가 허용이 안 됐으면 액세스 허용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부분에 열람용이라고 이제 파란 글씨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표현을 했지만 증명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만 열람용이고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람용이지만 편의적으로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출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이제 이게 프린터기 이제 설정된 거 다 나오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출력을 눌러서 내가 파일로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눌러서 여기 AL PD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인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냥 프린터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프린터로 출력했고요. 또 다시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한 그 PDF 파일로 또 제 컴퓨터에 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에 열려 있는 것은 이제 PDF 파일로, 즉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것을 열어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건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소재 지번이 나오고 표제부,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하 여백이 나오고, 자, 제일 밑에 열람 일시가 나옵니다. 2022년 4월 1일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요. 본 등기사항 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람용이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등기부 내지 등기 기록에 대한 열람 내지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등기부 등본을 쉽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